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핸드폰 중독, 핸드폰 과몰입,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자녀의 사춘기 내는 자동차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엑셀은 풀가동 중이고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바로 사춘기, 중학교 시절의 아이들의 뇌 상태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SNS와 게임에 빠져드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죠. 그러니 그냥 무조건 폰 쓰면 안 돼, 공부해 라는 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감정적 대립을 구조적인 약속으로 치환해야 됩니다. 마냥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폰 사용을 갖고 다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1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센터큐의 황금률 1번 부모님께 예의, 2번 생활관리, 3번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의 누적,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의 과정에서 핸드폰을 혜택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혼내고 화내고 싸우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황금률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 혜택, 용돈, 핸드폰 사용, 원하는 물건 쇼핑 등을 상호 약속을 잘 정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부모님이 일관되게 버티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관성 때문에 아이는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아이의 집중력을 붕괴시키는 현상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심해할 때, 폰을 찾을 때 부모님들은 폰 대신에 책을 쥐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만화책도 좋습니다. 요새는 교육용으로 좋은 만화책도 많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관심 있는 대상에 쉽게 빠져들고 쉽게 주의를 집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책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심심할 때 관심 있는 것들을 보게 도와준다면 나중에 책이라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과 어딘가 외출을 나가거나 식당을 가실 때에는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책을 꼭 챙겨주세요. 부모님의 일시적인 편안함과 아이의 통제력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미래 지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중학생 시기에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적 쾌락을 생산적 쾌락으로 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톡스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저희 센터케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부에도 학생들 운동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보다 여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하체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3일 이상 가능하다면 매일 해도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러닝, 스쿼트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학생들이 실제 변화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학생 편입니다. 만약에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핸드폰 중독, 과몰입 상태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서 해결을 하기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폰 중독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등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함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말이 아니라 행동 데이터라는 거울을 들이밉니다. 저희의 행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가 핸드폰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가장 정확한 현황 파악 도구이자 대시보드입니다.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그 대학교의 합격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 데이터와 현재 아이의 학습 시간 데이터를 나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차이의 격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고등학교 학생이 현실을 인지하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 저희는 중요한 명분을 설계합니다. 너가 하루에 7시간 책임, 즉 일평공 시간을 7시간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일일 평균 공부 시간이 7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너는 너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야. 고등학생 자녀가 20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일일 평균 공부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높은 확률로 캥거루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정말 엄격히 대처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와 매니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폰을 보면 재밌고 당장 즐겁겠지만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어떤 느낌을 갖고 뭐라고 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아니면 마냥 좋을 것 같아? 신기하게도 고등학생 아이들은 고민을 하고 대답을 잘 합니다. 학생과 신뢰를 쌓아 나가고 학생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이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근육을 고등학생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폰 통제를 미룬다면, 회피한다면 캥거루족이 될 자녀의 20대, 30대, 40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책임져야 되는 정말 오랜 고통의 시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의 도움을 받는 부모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것들을 저희 센터키와 상의하도록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센터키의 시스템과 데이터의 근거에 약속된 결과대로 우리 부모는 따를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아이를 대처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초기 갈등은 있겠으나 결국 저희와 제대로 약속과 실행을 피드백하게 되고 폰 사용 시간이 제대로 통제되어 가게 됩니다. 변화는 심리적 설득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등학생 자녀가 폰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울타리를 스스로 넘어서서 제대로 된 인재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중고 시기별 핸드폰 중독, 과몰입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대처했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대처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러니 부모님,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꼭 해보시고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대처하기 진짜 어려울 때 많으실 겁니다. 저희 잘 알아요. 저희가 초등학생, 학생들도 많이 변화시켜 오고 있으니까요. 힘드신 건 당연한 겁니다. 과도한 핸드폰 사용, 핸드폰 중독 자녀, 초, 중, 고 자녀를 스스로 폰을 통제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자녀로 변화시켜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힘내세요. 그리고 힘드실 땐 언제든지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